부여의 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법법법이 왜 안 올라온다고요? 네. 아우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수업 갔었는데 학생들이요. 아, 왜 최신판이 안 올라오느냐? 네. 요즘 사건이 많은데 왜 안 올라오느냐. 그리고 이게 중독이 있대요. 듣다 보니 네. 자꾸 그 다음 걸 기다린대요. 드라마처럼. 아니, 어쨌거나 이 법은 새로운 관점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한번 해석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섬마을 이야기. 아, 이거 요새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가 오늘 네. 수업 시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해봤더니요. 네. 형법 조문이 총 15개 이상이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야, 지금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아니요, 섬에서 그거는 이야기 우리는 하지 맙시다. 네. 왜냐면요. 아, 어쨌거나 네. 네, 제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네. 왜요? 박사님 혹시 옛날에 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아세요? 압니다. 그죠? 네. 봐봐요, 박사님. 모든 사건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네. 피해자가 거론이 돼요. 음. 특히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거론되면 그 피해자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피해자의 고통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저희가 사건을 봐야죠. 그러면 뭐라고 그냥 작은 섬마을 사건으로 네.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섬마을 강간 사건 그러면 근데 그것도 쓰면 안 돼요. 왜냐면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박사님 네. 봐봐요. 지금 인터넷상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털었어요. 그거는 피해자의 아픔, 피해자가 받을 고통 이런 거는 정말 생각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네. 어느 지역 어디에 학교에 여자 선생 하면요. 네. 특정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학교의 선생이 20명씩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몇 명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박사님 봐봐요. 20명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그 20명이 다 물망에 오르는 거예요. 너도니? 아무튼 저는 그 여교사의 이번 행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거예요. 박사님은 그걸 용기 있다고 칭찬을 하시죠. 네.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하세요? 수치심을 무릅쓰고 엄청난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상 못했던 행동이라고 후회하고 있을걸요. 이게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네, 해봅시다. 네, 가봅시다. 일단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의 섬이었어요. 네.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그 군에는 경찰서가 없었다죠. 그 군에는 그 큰 군에는 경찰서가 없는데요. 박사님, 우리나라의 경찰 한 명당 국민 한 명이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800대 1 수준이래요. 네. 그럼 이게 작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300대 1.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프랑스, 네. 영국, 독일이 네. 평균적으로 300.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은 네. 차이가 있지만 300에서 350 사이에서 1. 그럼 꽤 많은 거네요. 근데 네? 1000명당 3명이면 경찰 숫자가 그렇죠. 우리는 아무튼 우리는 800에 1인데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경찰 숫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네. 근데 더 부족한 지역이 있대요. 수원 쪽은 더 부족했대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권은 경찰이 더 부족을 했었대요. 근데 물론 그게 또 조절이 좀 되지만 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경찰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교정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교도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관도 교정위원도 경찰관도 선진국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한번 짚어야 되고요. 그런데 경찰서가 없었다는 것도 짚어야 돼요. 네. 파출소 말고 경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그 근처에 바로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파출소의 존재를. 아니요. 파출소에서 이 사건을. 이 사건을. 네. 네, 이 사건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섬마을에 파출소나 경찰서가 없었다는 거 하나 짚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월인가요? 그 섬마을에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관상용 양귀비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는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죠. 네. 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곳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는 기사가 돌고 있습니다. 기사 언론에 난 겁니까? 네, 2개의 신문에서 네. 보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신문이죠? 잠깐만요. 네. 야,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양귀비라면은 모르핀 제조에도 쓰이는 마약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양귀비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관상용이고요. 하나는 마약용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게 정말로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가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군데 언론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거네요. 네. 네. 잠깐만요. 근데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양귀비 재배한 남성이 2명이 입건이 되었네요. 그 동일한 지역입니까? 아니요, 이건 다른 지역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그럼 항공 사진도 찍을 때마다 걸리는 사람들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가 전 정말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섬마을인지 아니면 자 지금 박사님 보세요. 여기에도 지금 있죠. 네. 여기 다 네. 그 지역과 좀 다른 지역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지금 지역에서 다른 양귀비 지역인데. 재배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나왔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지금 또 그 문제의 사건과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있죠? 뉴스원 네. 네, 목포 해경이 양귀비 재배지를 발견해서 1020주를 같은 지역이죠? 압수했다. 이거는 같은 지역이네요. 2016년 5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네. 목포 해경이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인근 한 야산에서 목포 해경비안전서 직원들이 발견한 양귀비 재배 현장 모습, 네, 사진과 함께 지금. 근데 이게 그 섬과 같은 섬인지는 같은 군인 거죠. 같은 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건 이제 몇 년 전 기사네요. 네. 근데 네. 그 근처에서 지금 계속 같은 근처죠? 네. 그렇습니다. 그쵸? 이건 또 이제 새로운 완전히 별개의 다른 예. 사건인데 이게 예, 관련이 있나요? 이번 그렇죠. 사건과?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짜집기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카드라 통신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게 있었다더라. 먹었다더라. 네. 양귀비를. 예. 네. 그러면 언론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 네. 또는 본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은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카드라가 너무 많이 돌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건에 전혀 관련되지 않은 군민들. 당연합니다. 네. 지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신안군 전체가 이상한 뭐 말하자면 무서운 왕따 되는 섬처럼 분위기로 가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요 갑자기 양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라고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여교사라고 하니까 여교사라고 지칭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교사들이 다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중고 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대상에 오르고 그리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정말 여기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번 사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의자 네. 얼굴을 공개하라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박사님 피의자 얼굴 공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선진국의 경우에 흉악범들은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개를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팩트를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언론에 난 팩트 같으면 네. 3명의 남성이 공모해서 네. 여교사를 돌아가면서 범했고 네. 강간치상이겠죠? 그러면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네. 어떤 경우에 얼굴을 공개하라고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법이 있군요. 그럼요. 네. 첫 번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네. 박사님 OX 해보세요. 이거는 뭐 연쇄살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X. 그래요? 중대한 피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아, 중대한 피해기는 하지만 네. 네. 수법이 잔인하지 않으세요? 잔인하죠. 그러니까 박사님 진중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 지금 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네. 아, 그 중대한에 또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군요. 맞습니다. 박사님 그거예요. 네. 박사님 처음에는 중대한 피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 여태까지 관례상 제 그쵸? 얘기는 관례상 얼굴을 공개한 경우는 연쇄살인범 정도였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지우세요. 네. 법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지금 분명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했고요. 하필이면 그 마을에 있던 주민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네. 도시에서는 뭐 살인, 토막살인도 토막 일어나는데 살인 이게 같은 뭐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고 네, 얘기를 네. 했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중대한 피해가 아닌 거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중대한 피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중요한 게 나왔죠. 네. 세 번째, 국민을 알 권리 보장 차원의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공공이익.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왜냐면은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피의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네. 체액을 증거로 제시하니까 왜 내 체액이 거기서 나왔는지 그게 왜 모르겠다. 거기 들어갔어요? 이런 네. 말까지 했죠. 그다음에 그 3명 중에 한 분은 한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은 뭐 9년 전인가 뭐 대전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던 범인이었어요. 네, 범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번에 밝혀진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교사를 한 번 더 범하려고 찾아갔다가 그 교사가 문을 잠궈 놓는 바람에 그냥 돌아갔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니까 공개해야 되죠. 네. 또 있습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아,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공개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네. 특강법에 따른 이 4가지 조건에 사실은 이 사건이 합당해요. 합당하네요. 그런데 네. 공개 안 했죠. 네. 바로 이겁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고요. 그때 고무줄 잣대를 기준하고 있다는. 박사님께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건 이건 중대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니 여태까지 토막 관례가 살인에 네. 준해서. 네.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중대한 피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중대한 피해의 기준, 결정 이걸 누가 그러면 한번 또 따져볼까요? 만약에 공모해서 네. 강간을 했으면 특수 강간이거든요. 네. 5년 이상의 징역, 네. 유기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네. 5년 이상의 징역, 유기 또는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네. 사형 빼고는 형이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강간이 중대한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중대한 범죄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공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 법대로라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네. 치밀하게 공모했다는 쪽으로 네.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피의자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뭐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 뭐 등등. 그런 면에서는 피의자 얼굴 공개. 네. 뭐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네. 탄원서를 썼대요. 누가요? 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섬 주민들이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정 네. 근데 뭐 구속하지 말아 달라고. 장량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그분들이 그러면은 그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했나요? 오늘 잠깐 나오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제 다 가렸어요. 네. 다 가리고 이렇게 정말 마스크에 모자 다 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계적인 대답이 있죠. 네. 기계적이면서 성의 없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계속 네.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사과라고 봐야 될지. 저는 이 경우에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사과만이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이게 납득이 될까요?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면서요. 당연하죠. 네, 근데 누가 지금 여기에서 네, 그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지금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배려해서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건 글쎄요. 아니 그러면 피의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가 받는 피해나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제가 겁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는 굉장히 무죄 추정의 원칙 네.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제가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들은 것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그거는 기왕에 벌어진 일이고 네. 아니 그럼 그건 기왕에 벌어진 일이고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건 이름을 얘기할 때 우조교 사건 네. 또 누구누구 성폭행 사건 이번에도 무슨 선마을 여교사 사건 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의 이름은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무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피해자의 신상을 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상을 털고 네. 안 털어도요, 박사님. 그 작은 마을에 몇 명 해버리면 지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뭐 명예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강간 피해 여성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정신적 충격인데 그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그 순간만큼은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갑니다. 제가 오늘 네. 어떤 한 여성분과 잠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청이 왔어서. 그 여성분이 7년 전에 강간을 당해서 정신과에서 6년 동안 입원해 계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우 퇴원을 하셨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건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뭐라고? 왜 피해자를 자꾸 노출시키냐고. 그러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떠올리는 거는 고사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조그만 단서라도 그러니까 예컨대 뭐 비슷한 지명 뭐 신림동, 신길동, 뭐 신사동 이렇게만 들어도 본인한테는 가슴이 쿵쿵 내려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신상이 거론되는 게 너무 싫대요. 그건 거론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언론 보도는 거론을 해버렸다는 네. 거예요. 누구고 어디 지역이고 다 거론이 되고 계속해서 털리고 있고 그러면서 피의자의 정말 인권은 계속 네. 보호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만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용기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알려지게 된 건데 그분은 그걸 알리고 싶었다 안 알리고 싶었다가 아니라 이까지 왔을 거라고. 이렇게 크게 알려지길 원했던 게 아니고 처벌받기를 원했던 걸 거라고. 그렇죠. 처벌받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사건이 돼버려. 네. 이건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 그 마음을 공감을 못했었어요. 정말 저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교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 게 작은 섬마을 사건. 선마을 강간 사건 이렇게 근데 하지 말고 강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의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강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계속해서 그 피해자는 본인이 무엇을 당했는지를 얘기를 계속 생각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선마을 사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네.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언론의 보도 모습 그리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모습 네.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양귀비 재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그 두 사건이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합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언론이 아니라 거의 인터넷상에 하나의 소설처럼 만들어서 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 사이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연관이 있다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요. 네. 언론에- 그거는 네. 그건 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시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돌지 못하게 네. 연관성이 없으면 선을 그어달라는 네,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 마을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요 소설처럼 눈덩이처럼 지금 네. 커져가고 있어요. 거의 둥실둥실 거기다가 이제 옛날 염전 노예가 다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염전노예 사건이 나오다가 또 이번에 한 교사가 퇴직을 했대요. 네.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 교사에게 또 비밀 누설을 할 것을 각서를 받았대요. 비밀 누설을 하지 말 아니, 것을. 누설하지 말 것을. 무슨 비밀이 있어서 뭘 누설하고 뭘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그 교사였던 사람에게 비밀 누설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각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우선 교사 실종 사건도 그 지역인가요? 네. 남자 교사 지금 실종 사건? 그렇대요. 그러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왜 각서를 받았냐고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실종 사건은 뭔가요? 저도 그거는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총체적으로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공범에 대한 얘기죠. 네. 이 세 명이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죠. 공범인가 아닌가가 또 계속 언론에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언론에서는 공모한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공범과 종범이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공범이고 뒤에 따라온 사람은 종범인데 또 한 사람은 왜 그러면 신체 내부에서 이 사람 것만 안 나왔느냐 얘기가 또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굉장히 변태적인 얘기까지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모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범행의 중간에 멈춘 경우 미수냐 기수냐 그 문제까지.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있는 웬만한 조문이 다 들어간 사건이 돼버린 거죠. 몇 개나 제가 세워보니까 16개 조문입니다. 아니 뭐가 어떤 조문이 들어갑니까? 형법 제1조 재형법정주의, 네. 형법 제2조 국내범, 네. 맞죠? 네. 그리고 속인주의, 속주주의가 두 개 다 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총 3개 조문이 됐죠. 네. 거기다가 14살 이상자니까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네. 거기다가 또 술을 마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형법 10조 3항 심신미약. 심신미약. 네. 네. 그 지금 조문 들어가죠. 거기다가 과실이 그러니까 모르게 했다라고 고의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과실 입증을 과실이라고 자꾸 하고 있죠. 아, 그게 어떻게 과실을 이게 조문이 또 들어가죠. 네. 거기다가 또 법률이 차고 만약에 양귀비를 키운 것이 몰라서 키웠다고 만약에 하면 법률이 차고 16조 들어가죠. 네. 거기다가 미수범 들어가죠. 공범 들어가죠. 종범 들어가죠. 이렇게 많은 조문이 들어가는 사건 보셨습니까? 아무튼 피해자의 입장에서 네.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이든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사건의 이름을 보도할 때부터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두번째는 특히 강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지역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소속이라든지 신상에 대한 것은 네. 최대한 극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디 여중생 사건 그러면서 도시 이름을 앞에 내미는 그저 네. 명기하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하지 말자는 얘기군요. 그럼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범인이 처벌받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알 권리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걸 한 번쯤 더 생각했으면 전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심신을 빨리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면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것을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거. 이런데 정말 뭐 복지기금이나 범죄 피해기금 이런 게 쓰여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형사보상금도 있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약해요. 네. 또 우리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되게 약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보복범죄에 대한 처리도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특히 여성에게 신고해서 그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이런 경우 신고하고 난 뒤에 왕따가 된 경우도 많아요. 왜 유난 떠냐? 아니요. 그럼. 제가 걔래. 또
가끔은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네. 경우에는 그래 그럼 너 근처에 아무도 안 갈게라고 유리방에 가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뻥 뚫린 방 안에 혼자 넣어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강간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후 대책도 정말 차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이 아닌가 여기서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님한테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네. 박사님 누가 지나가다가 박사님 엉덩이를 네. 만지고 지나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뭐 우연히 부딪힌 건지 아니요, 고의로 아니요. 만진 건지 어떤 한 여자가 네. 고의로 엉덩이를 꽉 쥐고 지나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유쾌하지 않죠. 거기서 끝나요? 경찰서 신고해요? 글쎄 이게 또 신고까지 하기에는 그러면 또, 네.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박사님 입에다가 갑자기 뽀뽀를 진하게 하고 갔어요. 네. 어떡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역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유쾌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데는 말고요. 좋아요.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 네. 아 그거는 꽤 불쾌하죠. 아니 신고하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은 신고를 하러 갈 용기가 안 난대요. 네. 첫 번째는 시간도 아깝고 네. 두 번째는 접수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박사님이 지금 경찰서에 왔어요. 네. 뭐라고 신고하시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추행 당했다. 누가요?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경찰이에요. 누가요? 아니 어떤 좀 여성분이요. 아이 남자분이까지 그런 걸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자들이 만약에 접수를 하러 가면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아 그러니까 유쾌했냐, 네. 불쾌했냐. 별걸 다 묻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하러 갔더니 더 불쾌했다. 또 신고를 하러 가려고 생각했더니 힘들어서 못했다. 그래서 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내 엉덩이를 만졌으면 저도 기분만 들었고 그냥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선마을 사건 네. 피해자의 인권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